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3일 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방부대까지 차출해 병력을 국회에 추가 투입하려 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했던 핵심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가 전방의 모 여단 병력을 동원하려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 당시 계엄 상황실로 출근했던 합참 소속 관계자를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 가명을 쓴 박모 씨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밤 11시쯤 계엄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졌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 진술 조서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배포 때문에 바쁘게 이곳저곳 뛰어다녔고 김용현 전 장관은 상황실 가운데서 모니터로 뉴스와 작전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자정 무렵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민들에 둘러싸여 본회의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황. 진술에 따르면 이 무렵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참모들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 병력들이 밀린다고 하니 병력을 증원시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사령관은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은 다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특전사 병력 부족을 전방 병력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취지였냐 묻자 박 씨는 그 부분을 검토해보자는 말씀이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방의 여단 병력은 통상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국회와 가장 가까운 경기도 고양의 1군단 예하 여단을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외엔 사실상 아무것도 몰랐다며 내란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방 부대까지 국회로 보내려 했던 건 박 전 사령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입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이 같은 검토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위현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 전 이례적으로 법정 안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민주당이 곧바로 지판사의 얼굴이 찍힌 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접대 의혹 제기 5일 만에 직위현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지내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에 대한 외부 공격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이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법정에서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지만 의혹이 커지고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자 공개 반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시간 반 뒤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주점 안에서 지판사가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지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진을 공개한다면서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소품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지판사가 찍힌 건 아니지만 남녀가 한 테이블에 함께 있는 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지판사가 주점을 출입한 당시와 현재 점주는 동일한 사람이고 여성 접객원이 동석하는 영업 방식도 같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지판사가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간 걸로 파악했다면서 동석한 2명 역시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주점 출입 날짜는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관련된 내용 추가 공개 여부는 지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마치면서 의혹과 관련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사건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숨진 오 씨가 동료 프리랜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방송사 프리랜서들을 조사해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밝혔지만 기상캐스터의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 기자입니다. 2021년 5월 오 요한나 씨는 MBC 기상캐스터로 선발됐습니다. 독립적인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기상캐스터 내부에선 관행적으로 선배와 후배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작년 9월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오 씨의 직장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 씨는 입사 이후 선배로부터 업무상 지도를 받아왔는데 사회통념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 씨의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선후배의 서열과 위계 질서 속에 괴롭힘 행위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오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프리랜서여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오 씨와 같은 기상캐스터의 경우 출퇴근과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었고 특히 다른 방송 출연과 개인 영리 활동도 자유로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동부의 결론에 오 씨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을 했는데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또 일은 부려먹으면서 어떻게 그게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를 계기로 노동부는 MBC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을 따로 조사해 25명을 근로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가해자의 어떤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초래되는 과도한 경쟁 구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더 주목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사가 그럼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또 MBC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됐고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복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용자 전부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걸로 보이는 데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와 개인정보도 수십만 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량은 9.82GB입니다. 유심 정보인 가입자 식별번호로 따지면 2,695만 7,749건. 알뜰폰 사용자를 포함한 SK텔레콤 이용자 2,500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는 기존에 파악된 4종보다 훨씬 많은 25종이었습니다. 총 23대의 서버를 감염시켰는데 이 중 2대의 서버에 이용자 개인정보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복제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도 29만여 건 있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 정보들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 사이 유출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악성 코드가 설치된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 사이엔 로그 기록이 없어 이 기간 동안 유출이 있었는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지난 4월을 제외한 추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출이 일어나면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기술력의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신고의 절차를 겪은 한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3년간 해킹 공격을 알아차리지도 못해놓고 추가 유출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로그 기록이 없어서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한편 해킹 공격의 주체와 양상이 과거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통 해커들이 돈을 목적으로 정보를 빼내 거래를 시도하는데 이번 공격은 몇 년 걸린 데다 다크웹에서 거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없어 사이버 안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